한 4~5시간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웃긴 마이너스 아니 문제 낼 게 없어서 저걸 내셨대. 진짜 못 살아 정말. 그래서 어찌됐든 그럴 수 있어. 나도 내는 입장이면 그럴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경우들이. 네, 이거 아까 물관이라고 했죠? 네, 물관은 물과 무게압률을 이렇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줄기 안에 있잖아요. 줄기라는 게 그래서 운반의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잎이라는 것은 광합성 혹은 물질을 합성해내는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생식기관이니까 번식하는데 의미를 두는 거죠. 자손. 그러니까 생식의 능력, 기능을 한다라는 것이고, 물관을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합니다. 물관으로 흡수시키게끔 해주는 건 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찌됐든 얘를 끌어올려. 그러면 물이 준비됐어. 근데 얘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CO2, 이산화탄소도 필요하거든요. 이산화탄소는 물에서 올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산화탄소는 어디를 통해서 흡수를 할 거냐면은 여기 잎의 뒷면에, 보통 육상식물은요 잎의 뒷면에 있어요. 잎의 아랫면, 잎의 뒷면에. 잎의 윗면은 보면은 약간 반들반들하잖아. 우리처럼 여기 큐티클이라고 하죠. 얘도 코팅이 돼가지고 큐티클이라고 있어. 그래서 윗면이 그러하고 아랫면은 뒷면이라고 하는데 좀 색깔 좀 투박하죠. 거칠거칠하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공기가 드나드는, 우리는 볼 수 없어요.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지 돼요.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를 가 있는데 요거를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그쵸. 이 기공이라고 이런 기체가 드나드는 길공자 통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통해서 무엇을 흡수할 거니? 우리 CO2 흡수합니다. 이렇게 다 CO2 흡수하겠죠? 네. 이렇게 CO2를 다 흡수를 하게 될 거야. 기공을 만들어주는 세포가 있어. 기공을 만들어주는 세포. 잎의 표면에 표피세포라는 게 있거든. 네, 잎의 표면에는요. 그래서 오늘 민석이는 사실 남아서 할 필요도 없고 문제 풀다가 그때 어차피 본격적으로 할 거라서 오늘은 사실 민석이를 민석이를 좀 자세히 봐야지 돼서 오늘은 민석이를 자세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문제 풀다가 암기하다가 암기 테스트 보고 이렇게 갈 거거든. 선생님한테 체크만 받고 그거를 일요일날 한꺼번에 다 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아까 4시 6시에 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디까지? 잎의 표면을 이루는 게 표피세포야. 근데 이 표피세포가 면역체가 없는데 그 중에서 공변세포라는 게 있어. 여기서 공변세포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공변세포 2개가 모여서 만듭니다. 공변세포 2개가 기공을 만들어냅니다. 세포가 이렇게 공변세포 2개가 만들어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랫면에 이렇게 세포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있겠지, 그치? 이거를 공변세포라고 하면 이 공변세포 2개가 만들어내는 거야. 이 2개가 요거 공변세포 2개가 만들어내고요. 이 공변세포가 마주보는 쪽이 좀 두꺼워요. 세포벽이. 그리고 여기는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끌어올리게 되면 세포들이 좀 똥똥해지거든요. 똥똥해지는데 여기는 두껍다 보니까 잘 안 늘어나. 그리고 주변이 늘어나게 돼. 그러다 보니 주변이 늘어나서 얘가 어떤 모습으로 가게 돼? 이런 모습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조금 벌려져. 여기가 두껍다 보니까 많이 못 늘어나. 그리고 여기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통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CO2를 흡수를 합니다. 그죠? 그럼 재료는 준비가 됐어. 이 재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원료라고 얘기합니다. 근본, 원자, 우리가 원자, 원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원래 근본적인 재료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원료로 해서. 그래서 광합성이라는 것은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해서 CO2를 원료로 해서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합성해내는 과정을 우리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또 어디서? 엽록체라는 장소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빛을 이용해서 흡수. 엽록체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빛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물질을 합성합니다. 요거를 재료로 해서 고분자를 합성해낸다라는 거, 얘가 다 결합을 한다는 게 아니고 나는 만들어낸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뭘 만들어낼 거니? 포도당. 여기 화살표가 있었고, 네,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네, 포도당은요, 이거 포도당이라는 고분자잖아. 굉장히 알갱이가 크죠? 고분자 입자를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럼 여기 안에 사실은 에너지가 이렇게 흡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른 생물들이, 우리 동물들이 이 포도당이라는 것을 섭취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혹은 얘도 에너지를 써야 돼. 여러 가지 생리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써야 돼. 그래서 본인도 소비시키게 됩니다. 본인도. 그럼 그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사실 뒤로 가면 식물의 호흡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선생님이 먼저 좀 할게요. 식물의 호흡. 식물도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식물의 호흡과 동물의 호흡은 같습니다. 과정이. 호흡은 우리가 숨 쉰다라고 하는데 숨 쉴 때 무엇을 흡수할 거냐면 산소를 흡수할 거야. 산소.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필요합니다. 얘는 그러면 얘가 원료였는데, 그지? 필요한 물질이 이거였는데, 근데 얘는 필요한 물질이 산소가 있구나. 그 중에, 그지? 그 중에 산소가 있습니다. 호흡을 하기 위해서 산소는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기체인 거고, 내부적으로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먹기를 섭취를 해가지고 얘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혹은 얘는 지가 만들어냈어. 그러면 모든 세포가 이거를 흡수해서 호흡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포도당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걸 원료로 하는 겁니다. 구성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 이게 바로 포도당과 산소입니다. 그러면 호흡이라는 것은 사실 세포 내에서 뭘로 이루어질 거냐면은,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질 거냐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특수한 기관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예요. 여기는 특정한 기관이 있었죠. 그지? 여기는 잎이라는 기관이 있었어. 그지? 그런데 호흡은 생물에서 특별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 안 해준 것 같아. 호흡이라는 것은 온몸, 생물의 온몸의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특별한 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라는 것은 온몸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그지? 그런데 세포 안에 소기가 아닌 거야. 여기는 엽록체였잖아. 그지? 여기는 마이토콘드리아인 거야. 그래서 이 식물의 호흡은 온몸을 이루고 있는, 온몸에서 일어난다. 혹은 세포, 온몸을 이루는 온몸 세포에서 다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소기관으로 보면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거 마이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렇게 호흡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뭘 흡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누가 들어있는 거야? 에너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박스 안에. 그러면 이 박스 안에 있는 에너지를 마이토콘드리아가 빼낼 거기 때문에 얘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휘발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러면 휘발유 안에서 에너지를 빼려면 우린 태우거나 하잖아요. 그 일을 얘가 한다라는 거야.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크게 발전소에서 많이 하게 되거든요. 발전소, 물론 집에서도 하지만 이렇게 큰 기관에서 발전소에서 하게 되잖아. 그치? 그럼 걔가 에너지를 빼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가 예전에 에너지 생성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식물의 호흡은, 얘는 양분을 혹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얘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에너지 생성하는 일을 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근데 무엇을 이용해서? 얘는 이 양분과, 이건 양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그
그 영린이는 풀 문제 없어? 저 지금 안 갖고 하나도 안 왔는데. 갖고 왔어?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이 바로 호흡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기체 교환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호흡의 구체적인 의미는 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리고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분해시키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양분은 혹은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네. 요즘에 이렇게 까다롭게 배워. 옛날에는요 그냥 말이 정해져 있었어. 너희들이 힘들까봐.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다 표현 방법이 다른 거야. 그래서 단지 외울 게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외워서만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양분은 여기서 이 포도당 안에 들어있던 에너지를 빼내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이 돼. 열 에너지라고 하죠. 네, 열 에너지 방출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열 에너지 흡수, 산소에 변해서 열 에너지 방출 이런 거 배웠죠? 네, 비슷하게 이제 갈 거예요 나중에. 네,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그럼 외부의 온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의 온도가 높아지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생기니 우리가 나중에 6단원을 가게 되면 노폐물이라고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요거를 분해를 하게 되면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거를 갖다가 물 플러스 그리고 CO2 원상 복귀 되죠? 도로 재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물과 CO2가 생깁니다. 그럼 이 CO2라는 애는 생겼죠? 그러면 우리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방출을 하죠. 네, 우리는 호흡기관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는 기공을 통해서 방출을 합니다. 기름이네. 얘는 그냥 세포. 네. 근데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얘는 기공을 통해서 얘를 흡수를 하게 됩니다. 기공 저쪽이다. 미안해. 보세요. 여기서 봐야지 되는 거야. CO2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했어요. 그죠? 그리고 산소가 생겼죠. 산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산소는 또 기공을 통해서 나갑니다. 왜냐하면 광합성은 잎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얘는 온몸의 세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봤고요.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얘는 필요한 물질이 물과 CO2구나 라는 걸 알았지? 네, 물과 CO2구나. 꺼졌네. 이 뭐야? 선생님이 요것만 제외하고 여기까지 좀 할게요. 우리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혹은 요소,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하나, 두 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빛이 있죠. 빛이 없으면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빛, 그리고 물, 그리고 CO2, 기습.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광합성으로 인해서 생성된 물질. 뭐가 있냐면 이거는 포도당. 그리고 이렇게 산소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이렇게 있고요. 또 뭘 볼 거냐면 요거랑 요거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볼 거고요. 네, 이거는 필요한 요소예요. 이거는 생성된 물질이에요. 그리고 다른 게 뭐냐면 요거는 광합성에
영향을 광합성 양이에요. 그럼 광합성 양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거는 CO2와 그리고 빛과 온도에 여기에 물이 빠졌죠. 물은 광합성 양이 10ml, 뭐 10만큼, 20만큼 이런 곳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응? 얘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많이 줄수록 많이 생겨요. 응? 많이 줄수록 많이 생겨요. 네. 그래프로 그릴게요. 얘는 많이 생길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CO2 양에 따라서 광합성 양이 많이 생길 거야. 응? 그리고 얘도 많이 생겨. 근데 계속 많이 생기는 건 아니야. 세포의 수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세포 하나를 1만큼 만들어내. 근데 세포 100개가 있어. 계속 준다고 해서 걔가 계속해서 뭐 101개를 만들어 1초당 101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최대가 100개라는 소리야. 그러면 나중에는 일정해지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도는 좀 달라요. 온도는 우리 시금치 조금 물에 데우면 금방 익거든요. 그치? 영리나에. 그래서 얘는 물로 너무 추우면은 광합성이 일어나기 좀 힘들어. 그래서 온도는 어느 정도 올라가야 돼. 그런데 사실 이제 체온 범위를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체온 범위. 그러니까 상온 35도씨 앞뒤로 35, 6도씨에서 최고가 될 테고 그때를 벗어나게 되면 얘는 급격히 광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정확한 온도는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35도 요 즈음에서 이제 급격히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봤고 요 밑에 BT 비용에 나오는 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그다음에 지금 문제 한번 풀어 계세요. 여기 옆에 보시면 요거 제외하고 나머지. 그리고 영민이는 선생님이 이거 뽑으면서 얘기할 텐데요. 영민 너무 시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너는 한동안 진도를 좀 따로 나가야 되거든. 응? 따로 나가야 돼서 너 시간 언제 돼? 넌 너무 달라서 따로 수업을 했어. 오늘 말고요? 토요일 중에서 토요일 시간 언제 돼? 그렇다고 쓰면 일요일날 나와서 일요일날 또 수업을 해야 돼서 이번 주 토요일. 이번 주 말고 이번 주지 그지? 이번 주. 이번 주에 와야 돼요? 와야 돼. 이번 주 시스템 바뀌었어. 상관은 크게 없는데. 크게 없어. 그럼요. 그럼 차라리 너는 언제 오냐면은 3시 반에 오세요. 3시 반. 이번 주는요? 아니면 계속요? 안 배웠던 1학기 단원을 1학기를 너가 지금 다 기억할 거 다 기억 못해. 자꾸 날아가니까 1학기를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달 정도는 그렇게 나오고 선생님이 이제 애들 겹치는 부분은 또 같이 가야 되니까 한 달? 길면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너 혼자 하니까 빨리 나가겠지. 응? 빨리 안 나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너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3학년이랑 같이 할 거거든. 너하고 지한이하고 지금 너는 다른데 지한이는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지한이는 너무 멀리 다녀가지고 얘도 완전 다르거든 지금. 그리고 지우도 언제 선생님 따로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우는 근데 4단원만 하면 돼가지고